자, 이번에는 물권법 총론의 네 번째 주제죠. 물권 변동 만나보실까요? 자, 물권이 변동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권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즉 물권의 득실 변경을 말해요. 물권의 득실 변경. 그 물권의 득실 변경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시면 좋아요. 여기가 조금 산만해서 복잡하고 수험생들이 많이 헤매는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세요. 왜 어렵냐면 책을 보시게 되면 182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202페이지까지 182쪽에서 202쪽까지가 이 물권 변동에 관한 고찰인데 목차가 굉장히 산만해요. 방대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일관성 있게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틀을 먼저 잡아드립니다. 틀을 잡아드리면 법학은 먼저 큰 시스템, 큰 틀을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되고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공략해 나가면 전체적인 완결성이 좋아져요.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권 변동 파트는 이렇게요. 4개로 나눠서 정리하면 깔끔하세요. 4개로. 첫째가 형식주의 원칙. 두 번째는 등기의 공신력 부인. 이렇게 책에 적어보실게요. 노트에 적으셔도 적으시고. 노트에 적는 게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182쪽 여백이나 아니면 노트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백이 좀 모자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등기 여부. 186조하고 187조.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되고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요. 등기제도. 그리고 물권 변동 파트는 이 4개로요. 4개로 나눠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등기제도가 여기가 잡동사니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 개 등등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녹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산만하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등기제도. 여기에 중간 생략 등기도 나오고 가등기도 나오고 그 다음 등기의 추정력도 나오고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도 나오고요. 무효등기 유용 문제도 나오고 이중 보존 등기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등기가 멸실됐을 때 효력 문제 나오고 등기가 멸실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논점이 여러 개가 이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아주 여러 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묶어서 그냥 등기제도다 이렇게 퉁으로 쳐버릴게요. 등기제도 하나로. 왜? 이거 전체 묶어도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물권 변동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4개 중에 2 문제인데 먼저 3번에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그래서 나머지 1, 2, 4 중에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 2문제가 딱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결하게요. 틀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식주의, 등기의 공신력 문제, 세 번째 등기 필요 여부, 그 다음에 등기제도 이렇게 나누시고요. 등기제도는 이게 산만하니까 나중에 따로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 더 꼼꼼하게 보고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4번을 빼면 1, 2, 3, 요 1, 2, 3만 딱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형식주의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형식주의라는 거는 가령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E가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렀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등기하기 전이면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기 전에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등기라는 형식을 못 갖췄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매수자가 A의 부동산을 매수한 B가 저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하죠. 등기를 해야 뭐가 생깁니다?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취득되어집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형식주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거는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20개 집단은 뭐를 해야죠?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하든가 임목등기하든가. 그래야 소유권이 나한테 얻어진다. 이 원칙을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 원리.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식. 등기라고 하는 형식. 별표. 이 논의가 이중매매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요. A가 물건을 B한테 매매를 하고요. 매매하고 등기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C한테 또 팔았다. 또 매매했죠.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다. C한테도. 그러면 B도 C도 소유권 아직 없는 거예요. 왜요?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게 형식주의 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B하고 C 중에서 저 부동산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먼저 뭐 하는 사람? 등기를 꽂는 사람이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게 20개 집단이면 여기 수목 천구로 있다. 수목 천구를 B도 사고 C도 매매로 샀다. 10억에. 매매했는데 아직 명인 방법을 B, C도 둘 다 안 했다. 그럼 누가 소유자 되는 거예요? 먼저 명인 방법을 하는 사람. 먼저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사람이 물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 원리. 됐죠? 뭐를 갖춘 사람? 형식. 형식을 갖춰라. 등기나 부동산은 등기를, 동사는 점유를, 수목은 명인 방법을. 이런 뭐를 갖출 것? 형식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차지하는 원칙. 이 원칙을 형식주의 원리. 그리고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의 대원칙이에요. 물권 변동의 대원칙으로서 뭐를 채택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의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였다. 의사주의는 매매하기로 뭐만 하면 합의만 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생기는 거야. 이게 의사주의. 근데 현행 민법은 등기라고 하는 뭐를 해요? 형식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등기의 공신력 부인. 공신력이 등기에게는 부인된다.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더라. 자, 이 논의는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면 공신력 문제죠. 등기의 공신력. A 부동산을 B가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이 땅을 B가 차지했다. 위조한 거죠. 서류 위조를 해서 형님 거를요. 형님 땅인데 동생 놈이 서류 조작을 해서 땅을 뺏어간 거죠. 뺏어간 거. 그래서 소유권이 일로 이전이 되었어요. 이렇게요. 매매로 넘어간 게 아니라 뭘로? 서류를 위조해서 조작을 해서. 그럼 이 등기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땅을 B가 C에게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될 때 이 제3자의 C가 보면 나 저 땅 살려고 그래. 살 때는 누구를 소유자를 믿게 돼요? B를. 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B를 소유자를 믿고 C가 땅을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C가 이 땅을 매매로 10억에 인수했다. 이때 C는 이게 위조돼서 이 등기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 법률적으로 무효인 등기라는 거를 알고 사요, 모르고 사요? 이거 모르고 산다는 거죠. 무효인 거를 얘는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얘가 선이에요, 선이. 선인 C가 이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 이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걸 인정해 주게 되면 C가 소유권을 그대로 차지해서 C가 먹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이 등기가 무효라면, 무효 등기라면 이게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C가 선이라도 소유권을 못 가져요. C가 소유권을 못 가져요. C 소유가 아니에요. C 소유가 아니다. 이게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누가요? A가. 이 형님이 B를 상대로 이게 위조되었다는 거를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하면 이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메인은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소유자다. 진정한 소유권이니까 진정한 소유권에 기해서 B의 등기를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소해달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고 C의 등기도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C가 선이어도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 고로 이렇게 서류가 위조되었을 때는 1번 서류가 위조된 땅을 B가 C에게 팔았다. 그러면 C는 소유권을 가져요, 뺏겨요? 뺏겨요, A한테. 그래서 이 땅은 A 소유다, A 소유. 결론 A 소유로 되는 거야, A 소유로. 그러면 C는 뺏기고요. 땅을 A한테 뺏기고 그럼 누구한테 A는 땅을 샀죠? B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땅 뺏기고 B한테 손해배상 청구. 이걸 소위 담보책임이라고 그래, 담보책임. 결국 B라는 놈은 누구 땅을요? 남의 땅을. 남의 땅을 얘가 얘한테 파는 거니까 얘는 얘한테 담보 책임을 추궁하면 끝나는 거예요. 땅은 A 거 되고
C는 얘한테 담보 책임. 그래서 C는 보호돼야 안 돼요? 선의3자가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인한다는 이런 법제하에서는 시스템상, 물권 시스템상 큰 결함이 하나 있어요. 이게 위조돼서 무효라고 판결이 나면 C가 이 선의3자가 소유권을 뺏기게 돼요. 애한테. 만약에 말이죠. 상상을 해볼까요? C가 D에게, D는 E에게 F 이렇게 100만 명이 거래했다. 이 100만 명이 거래한 게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무효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제3자가, 불특정 제3자가 소유권을 뺏기게 되죠. 그럼 서로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요. 공신력을 부인하면, 등기의 공신력을 이걸 부인해버리게 되면 이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제3자가 희생된다. 거래 안전이 침해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얘를 보호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단 시스템은 이렇게 구축을 한 거예요. 이게 위조됐을 때는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소유권은 A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의3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장치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봅니다. A 부동산을 B에게 가장 매매를 했어요. 매형이 살고 있는 집을 누가 앞으로? 처남 앞으로요. 처남 앞으로 가장 매매로 소유권을 일로 이전해 놨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은 가정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민법 총칙의 공부를 이쪽으로 연결하면 돼요.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응용하고 활용해서 전개하면 돼요. 활용합니다. 가장 매매는 당사자 간의 유효, 무효? 무효. 왜요? 가짜 매매니까. 이게 허위 계약이니까 무효죠. 허위 표시니까. 허위 표시는 무효이고 이 등기 또한 뭐가 돼요? 무효니까. 이거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A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 집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소유권자야 인마 돌려줘. 찾아올 수 있죠? 소유권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B가 이걸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 팔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도 매매로 팔은 거고요. 여기서도 C에게, 선의3자에게 팔았다. 얘는 이게 가장 매매가 무효인 걸, 허위 표시가 무효인 걸 얘는 알 턱이 없죠. 선이죠. 그럼 얘가 소유권을 차지할까요? 못할까요? 차지하더라. 왜냐?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108조 2항이 있다. 108조 2항. 그래서 부동산은 여기서 누구 거로 됩니까? C 소유로 됩니다. C 소유. 아니 쌤, 자 여기 이 논의를 그대로 여기다 접목을 하면 이게 무효면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다며요.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C가 선이면 소유권을 먹어 못 먹어? 못 먹는다고 그래야죠. 여기처럼. 그런데 얘가 소유권을 차지하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차지 못하고 A 건데 여기는 왜 C 거예요? 여기서는 108조 2항 때문입니다. 108조 2항이 근거야. 근거 규정. C가 소유권을 왜 갖느냐라고 물으면 근거가 뭐야? 108조 2항 때문이다. 108조 2항은 뭐예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한다는 108조 2항은 누구를? 선의3자를 보호하겠다는 결단이다. 결단. 입법자의 결단. 따라서 C가 선이면 108조 2항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만약에 108조 2항이 없다면 108조 2항을 삭제해서 없애버리면 여기랑 똑같아요. 선이어도 소유권을 못 먹어요. 왜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108조 2항은 공신력이 없는 우리 민법 시스템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조항이다. 이 108조 2항은 누구를요? 선의3자를 보호하겠다는 중요한 입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민법 총칙에서.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 가장 매매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3자. 선의3자일 때는 이게 유효다. 그래서 AB 간에는 무효, AB 간에는 무효, BC 간에는 유효. 이렇게 상대적 무효로 이게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C 소유가 됩니다. C 소유. 자, 그래서 이 C가 보호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108조 2항이지 공신력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죠. 108조 2항이에요.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A, B 간의
명의 신탁을 했다. 전두환 씨가 자기 땅을 B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 얘가 땅의 신탁자, B는 처남은 수탁자. 처남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걸어둡니다. 왜요? 탈세를 위해서 주로. 여기를 신탁자, 여기를 수탁자. 이때 수탁자가 처남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 이거 땅을 손을 대죠. 손 대게 돼 있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B가 C에게 팔았어. 이건 매매로 팔았어. 여기도 매매로. 그러면 C는 선의일 때만 취득해요? 악의여도 취득해요? 우리 민법 민사특별법에 있죠.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실명법 몇 조? 4조. 실명법 4조 3항입니다. 실명법이라고 해요. 부동산 실명법. 특별법이죠. 맨 뒤에 나와요. 실명법 몇 조? 4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을 해요. 명의신탁의 무효. 이 명의신탁도 무효, 가장매매도 무효. 똑같이 무효죠. 이것도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무효거든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 등기도 무효인 건 똑같아요. 가장매매도 무효,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 등기도 무효. 똑같죠. 그 무효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제3자니까 뭐예요? 선의악의 불문이에요. 따라서 이때 제3자는 허위 표시에서는 언제만 선의일 때만 유효해요. 선의일 때만. 근데 명의신탁에서는 달라요.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심지어 악의여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더라. 선의뿐만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선의, 악의 모두 유효라는 점입니다. 선악 모두 유효.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제3자를 이 제3자, 선의 3자를 다루는 핸들링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요? 이렇게 큰 세 가지 시스템. 세 가지의 명백하게 다른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시스템. 그래야 민법이 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시스템 봅니다. 시스템. 첫째 시스템은요. 위조됐을 때. 서류가 위조된 상태에서 그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선의여도 보호 못 받는다. 왜냐?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두 번째는요. 위조가 아니라 가장매매, 허위 표시일 때. 허위 표시의 무효는 제3자가 언제요? 선이면. 선이면 유효가 됩니다. 악이면 무효. 선일 때만 유효, 악이면 무효. 그죠? 악이면 뭐가 돼요? 무효로 되겠지. 선일 때만 유효고 악이면 무효. 그래서 C는 선의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과실은요. 과실은 따져요? 안 따져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는다. 선의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는다. 우리 가장매매할 때 열심히 연구했어요. 다음 세 번째는요. 명의신탁이 됐을 때 A가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제3자가 선의뿐만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유효가 돼서 얘는 A는 제3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명의신탁을 대항을 못합니다. 뺏깁니다. 그래서 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지 않고 누구를요? C를 보호하겠다. 여기서도 A, B를 보호 안 하고 누구를? C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대우가 다 달라요. 여기서는 위조됐을 때는 위조된 거 샀을 때는 C를 보호 안 해줘. 얘 소유권 탈락해요. 허위 표시는 선의일 때만 보호하고 악이면 보호 안 해줘요. 근데 명의신탁은 선의, 악이 몽땅 유효로 됩니다. 별 5개 여기. 제3자의 포지션이 각각 다르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접근하셔야 뻥 뚫리세요. 이걸 개별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 시스템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책에다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179페이지요. 179페이지에 178페이지 쌍괄호 2번이 공신의 원칙이 나와 있죠. 이 부분하고 지금 관련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신의 원칙 쌍괄호 2번 우측으로 가시면 179페이지에 우측에 여백 있죠. 그 우측 여백에다가 방가로 4번 하고요. 방가로 4번 하시고 이거를 적어 놓으면 시스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언급이 우리 책에 없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3자를 보호하지 않을 때, 보호할 때 다 다르다. 이 세 개를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원칙 끝내셨고 등기의 공신력이 부인된다는 이런 시스템 문제. 시스템 문제까지 해결이 됐어요.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 점검할게요. 182페이지 갈까요? 물권 변동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하나, 두 번째는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하나. 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거든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물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부동산과 뭘로요? 동산으로 나누어지니 물권 변동도 결국 부동산 물권 변동 하나 하고 동산 물권 변동 둘 이렇게 두 개로 갈라치게 된 거예요. 근데 동산 물권 변동은 시험에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뭐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시겠다. 그래서 세 번째가 등기를 필요로 한 186조냐 필요 없는 187조냐 이거를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문제. 여기가 매년 한 문제입니다. 여기 186조죠. 186조는 언제 쓰이는 거죠? 법률 행위로, 매매로. 매매나 교환 같은 법률 행위로 내가 부동산을 샀다. 그때는 등기를 쳐야 내 거가 되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186조는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186조를 한번 조문을 보도록 합니다. 186조. 186조 조문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이 뭐예요? 변동입니다. 변동.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권리 변동이란 뭐를 말해요?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해요.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득실 변경.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득 얻고 실, 상실하고 변경하는 거는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에 밑줄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적으실게요. 등기는 뭘로 작동을 해요? 효력 발생 요건으로 작동하지 존속 요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왜? 효력이 생긴다라고 적어놓았지 존속한다고 적어놓지 않았다. 입법자가. 따라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 부분 유념하실게요. 자, 그래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요? 등기를 꽂아라. 그래야 물권이 얻어지니까. 그래, 이 부분 정리할게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예, 이 부분에 관한 거죠. 이 부분에 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건 추상적이죠. 그럼 매매라는 것도 법률 행위의 일종이죠. 따라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꽂아라. 마찬가지. 교환도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게 되더라. 나아가서 이걸 확장을 하면 돼. 이제 확장. 매매 예약을 했어요. 내가. 매매하기로 부동산을 예약을 했다. 예약으로 내가 소유권을 차지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예약도 계약이니까. 그 다음 저당권 설정하기로요. 저당권 설정도 뭐죠? 법률 행위죠. 이것도 저당권 설정으로 내가 부동산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은행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저당권 설정만 그래요? 아니죠.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이 다 똑같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다 뭐예요?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꽂아라. 그럼 가등기담보요.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할 때도 가등기담보권도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가등기담보도. 가등기담보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이런 것 등등에 이렇게 밑줄 하나 거두실게요. 그동안은 이거 나왔어요. 이거.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적건데 요거를 공부를 해두시는 게 변별력을 높이는 거예요. 변별력을 쫙. 나는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아. 나아가서 여기까지 내가 공략을 할 거야. 이게 내 변별력을, 고득점으로 가는 변별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소유권을 뭐 하려고 그래요? 포기한다. 이건 뭐야? 득실할 때, 물권을 상실할 때도 등기해야 돼요. 전세권을 포기할 때도요. 뭘 포기할 때도? 전세권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도 물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 공유자가 지분을 뭐 할 때도 포기할 때도 지분을 포기할 때도 뭐예요?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해라 이거죠. 이 세 개를 같이 정리하실게요. 우리 시험에는 첫 번째인 이거 소유권 포기하고 지분 포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꽂아라. 같은 맥락이니까 물권 상실이니까요. 등기를 해라.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판결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을 때 이행 판결일 때는 등기를 해줘야 소유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전을 해줘라.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판결이죠. 그래서 이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하라는 거야. 따라서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과 별도로 뭐 할 때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이 얻어지더라. 따라서 이행 판결도 등기를 해줘라. 판결만으로 소유권 생기니 안 생겨. 판결만으로 생기지 않고 뭐까지요?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간다. 오케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공유부동산. 공유부동산이 소유권이 개인 단독 소유로 넘어오려면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때 공유물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에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협의 분할이 있다. 협의 분할. 여기서 협의 분할이라는 거는 뭐냐? 공유자끼리 만나가지고 의사표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협의를 하자. 소유권을 A, B, C가 어떻게 나눠 가질까 협의하는 거죠. 협의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의사표시를 표명을 해줘야 되니까 바로 이 협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결국 법률에 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니까 협의 분할로 소유권을 차지할 때도 등기를 해라. 나아가서 조정이 성립했을 때도요. 뭐가 성립했을 때? 조정이 성립했을 때도 우리 대법원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니 조정이라는 건 원래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은 법원이 하는 거지만 조정이 이루어지긴 전제 조건이 뭐냐? 공유자들한테 A한테도 B한테도 어떻게 해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의견 제시를 하라는 거죠. 네 의견을 제시를 해라. 그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원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게 조정이죠. 따라서 법원이 조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뭐가요? 각자 의견이 도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표명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명을 전제로 조정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 조정도 법률에 의해 일부로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등기를 해라 이거예요. 이게 전원합의체. 그래서 27의 정답이었죠. 이게. 협의 분할은 23의 정답이었고 조정은 27의 정답이었어요.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등기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는 원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자가 20년을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니까 우리는 187조 여기 보시면 187조는 언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일 때는 등기를 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187조죠. 187조는 이때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규정일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일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 들으면 취득시효도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등기를 꽂아라고 그랬어요. 등기해야 취득시효자가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을 갖더라. 그래서 5번은 예외입니다. 예외. 이게 예외. 취득시효로 소유권이나 지역권, 소유권 얻을 때 지역권을 취득할 때 이걸 취득할 때는 뭐를 하라고요? 등기를 해줘라. 예외적으로.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뭐를 요하는 거?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5개다. 딱 5개.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딱 좋습니다.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거는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이 부분 집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우리 민법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뒤에 점프를 좀 합니다. 190페이지요. 190페이지로 가면 맨 위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그리고 187조 적어놓았죠. 187조 위에다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뭐를 못해요?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처분하려면, 상속받은 사람이 땅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가지고 처분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187조입니다. 그래서 186조는 법률 행위, 187조는 법률 규정. 그 물권 변동의 큰 축이 두 개다. 186조냐 187조냐. 187조가 작동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언제냐.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 내용이 뒤에 우측이죠. 191페이지 5번에 있어요. 5번에 보시면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면 12가지가 있어요. 이 12가지를 끝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끝내기 하시는 분이 득점을, 한 문제 득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를 하나만 골라라 이러면 쉬운데 어떻게 해요? 모두 골라라 그래,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이 12가지가 다 끝내기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암기 비법을 제가 드립니다. 첫 번째가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니까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취득. 공용부분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안 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왜요? 전유부분을 내가 매매로 사면 공용부분은 딸려오니까. 공용부분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여러 번 나왔어요. 두 번째,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의 취득.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아파트를 이렇게 세우죠. 20층짜리를 세웠어요. 그 전에 분양계약을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시공사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을 언제 취득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느냐?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를 했을 때 501호, 502호, 503호 이렇게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를 꽂았을 때 그때 시공사한테 구분 소유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대장에 등록을 하거나 집합 건물 대장에 소유권으로 등록을 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를 꽂았을 때 501호, 502호에 소유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되고 있었다가 근자의 판례를 변경을 하면서 구분 소유권을 뭐 할 때요?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니까 그동안 시험에도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됐고요. 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두 개를 할게요. 공구라고요. 제 친구 공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공용부분 취득하고 구분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형, 수, 상, 경입니다. 제 친구 공구라는 애 형수가, 형수님이 상경했어요. 형은 형성 판결을 말해요. 형성 판결. 수는 수용, 강제 수용. 상은 상속, 경은 경매. 공구 형수가 상경을 했어요. 공구 형수가. 맹고하니 신혼기간이 만료돼서 신, 혼, 기간 만료. 신은 뭐예요?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신축. 건물을 뭐 하면? 신축하면. 건물을 신축하면 예전에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나눴어요. 단독주택을 내가 신축했죠. 등기 쳐야 돼요. 안 쳐도 건물 다 지어놓으면. 건물 다 지어놓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예전에는 등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단독주택 따로 아파트 따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일관성이 있게 바뀐 거예요. 단독주택도 신축하면 등기 안 해도 되고 뭐도 구분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해요. 이제 똑같아요. 신축, 그 다음에 혼은 혼동이죠. 혼동.
예컨대 전세권자가 집을 매매로 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죠. 이게 혼동이죠. 그때 전세권은 말소등기 안에도 없어지죠. 바로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입니다. 혼동. 그 다음 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 만료, 즉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면 그 용익물권은 말소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말소등기 없이 끝나는 거예요. 혼동도 말소등기 안 해도 끝나고 용익물권, 지상권도 기간이요. 30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말소등기 없이. 말소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왜? 30년이 지났으니까.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지상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부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만. 혼동도 마찬가지죠. 말소등기 해야 돼요? 말소등기 없이요. 말소등기 없이 혼동이 되면 등기 없이 소멸해요. 즉 전세권자가 집을 매매로 가져왔어요. 그럼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이죠. 그럼 전세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똑같죠. 그래서 신혼 기간 만료 그랬어요. 신혼 기간 만료. 공구 형수가, 공구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걔 형수가 상경을 했어요. 왜요? 신혼 기간이 만료돼서. 이때 요 기간 만료에다가 플러스 하나 할 게 있다고 그래서 플러스가 뭐죠? 저당권이라는 놈은 언제 없어져요? 저당권은 채무가 변제되면. 채무가 변제되면 말소등기 없이 소멸해요. 여기랑 똑같아요. 채무 변제. 기간 만료에다가 하나 여기다 플러스, 요거하고 플러스 보너스 하면 돼. 플러스 뭐? 채무 변제로 저당권 소멸. 채무 변제가 되면 뭐가 소멸해요? 저당권 소멸이죠. 저당권의 소멸은 이거 말소를요. 저당권에 말소등기 해야 돼요? 말소등기 없어도요? 말소등기 없이 똑같이 소멸한다. 왜? 채무가 상환이 됐으니까. 채무 변제로 뭐 소멸? 저당권 소멸도 뭐 할 필요 없다. 말소등기 할 필요 없다. 똑같다. 그래서 말소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게 기간 만료하고 채무 변제예요. 기간 만료하고 채무 변제는 말소등기 없이 없어지게 다 사라진다. 이거 없어진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형수 상경했어요. 왜요? 신혼기간이 만료돼서 마지막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로. 여기서 법정이라는 단어는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 법정 그러면 뭐예요? 첫째, 법정이라는 단어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법정갱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인이요. 설정자인 주인이 나가라 마라 얘기가 없어. 전세금 올린다 마라 얘기가 없죠. 그러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갱신되죠. 이게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이 됐다라는 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이 된 거라서 등기를 새로 할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 뭐를 취득할 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마찬가지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동일하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내 물권, 내 지상권이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관습상 지상권도 법정지상권도 똑같다. 법정이라는 단어가 이 속에 똑같이 들어있더라. 나아가서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뭐야? 관습법으로 생긴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디귿에서 하나를 더 유치하면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도 등기를 할 필요 없더라. 그래서 법정이라는 단어에는 네 가지가 물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네 개가. 단어 하나에 네 개를 물고 들어가니까 이건 아주 효율적인 암기예요. 아주 효율적인 거. 네 개를 한 방에 지금 부시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야?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 네 번 넘게 나왔어요. 다음 법정지상권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다 법정이라는 말 들어갔죠?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관습법으로 생긴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마지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가령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A의 부동산을 B가 매매로 샀어요. 이렇게. A의 상가를 B가 매매로 샀어. 5억에. 그랬다가 이 매매 계약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수인의 잔금 불이행으로 A가 이 계약을 깨버렸어요. 계약 해지한다고 그랬다. 해제. 그러면 매매로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이렇게 등기가 이전이 되는데 상가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간 이런 상황에도 계약이 해제가 됐다. 깨졌다. 그럼 이 상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이 소유권이요.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근데 계약이요. 이 매매 계약이 해제로 깨져버리게 되면 매도인 앞으로요. 상가 팔은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안 가져와도 소유권이 넘어와 버려요. 등기 없이 이전이 돼요. 매매로 가져갈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 어떻게 될 때? 해제될 때는. 해제가 될 때는 뭐야? 등기 없어도 소유권 일로 이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제일 때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제 또는 이게 뭐예요? 합의 해제도 똑같아요. 합의 해제도 둘이 합의로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면 소유권 일로 등기 없어도 이전한다. 해제 나아가서 무슨 해제? 합의 해제도 동의하다. 동의로다. 합의 해제까지요. 나아가서 이게 해제가 아니라 뭐여도 취소여도 동일하다. 취소도 동일하다. 계약이 해제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B의 사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되면 이 물건은, 이 상가 물건을 A한테 등기 없이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중요해요.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합의 해제가 되든 해제, 합의 해제, 취소 동의하다. 동일하다. 양자 세 가지 공이죠. 세 가지가 똑같은 시스템이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등기해야 복귀해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복귀라고 그랬어요. 자동. 혀좀 굴려서 자동 복귀. 계약 해제할 때 제가 열심히 혀를 굴려줬어요. 해제가 되었다. 합의 해제가 되었다. 어떻게 복귀한다? 자동으로 복귀한다. 자동으로. 등기 없이 복귀하니까 187조다. 187조가 적용한다. 구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이렇게 4개인데 실상은 여기에 4개, 여기에 3개니까 7개 추가되니까요. 굉장히 많죠. 약 20개입니다. 약 20개를 지금 4개로 부셔버렸어요. 자, 그 암기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공구라고 있어요. 공구. 근데 그 공구라는 애 친구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 공구 형수가 어떻게 했어요? 상경을 했어요. 상경. 왜냐? 신혼기간이 만료돼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혼기간 만료가 공식적으로요. 법정 공식적으로 기간 만료가 법정 해제됐다. 이때 해제 속에 뭐가요? 합의 해제도 취소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물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4개인데 세분하면 세분해서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요. 채무변제로 저당권 소멸도 똑같죠. 9, 10. 그 다음에 여기에 4개니까 14개. 여기 3개니까 17개입니다. 17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4개로 압축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는 이 2개 동그라미로 끝내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암기 비법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고생하세요. 엄청 고생하시고 암기 되지도 않으니 이걸로 그냥 간결하게 부수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 밑에 예제 문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예제.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그럼 뭐예요? 186조 이쪽이죠. 혼동. 신혼기간 할 때 혼동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교환.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됩니다. D가 존속기간 만료. 기간 만료 여기 있죠. 기간 만료에 의한 물권 소멸은 등기할 필요 없다. 기간 만료만 그래요. 채무 변제도요. 써보세요. 채무 변제로 저당권 소멸. 디귿 옆에다 채무의 변제로 저당권 소멸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내가 빚 갚았죠? 그러면 채무 상환이 끝난 거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죽은 거야.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리을은요. 예약, 매매 예약도 뭐예요? 법률행위죠. 예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집합 건물에 뭐 취득할 때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뭘 취득할 때 공용부분, 공구죠, 공구. 공용부분하고 구분 소유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니은, 니을. 모두 골라요. 모두 골라요. 그래서 여기 17개 정리했어요. 이러시면 완벽하게 여기서 한 문제를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암기까지 끝내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고 이제 등기제도 4번 있죠. 이 등기제도에 관한 논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